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알테오젠이 조금 반등이 좀 나왔죠. 어제 급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급락한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홍콩계 자금이 좀 빠져나간 걸로 파악이 돼서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반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입장에서 굳이 올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6일 주총에서 결론이 나오면 정관 변경이 돼서 발행할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 관리해 갖고 1월 초 정도, 1월 초 정도에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이후로는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알테오제는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특별하게 뺄 만한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약 한 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최근에 잘 보시면 거래소 시장으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기금이 마음 바꿨나? 국내 주식 사기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때리고 있으니 국내 주식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오늘은 개인들도 매도로 돌아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런 개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오전에는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외국인은 오전에 약 500억에서 600억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오후에 개인의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인데요. 기관은 이제 꾸준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담보 부족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리고 또 나름대로 좀 무서우니까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저점에 있어요, 증시가. 코스닥 시장이 요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겁먹을 자리는 아닌데 왜 자꾸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담보 부족 이런 것들, CFD 이런 것들 가수요로 산 부분이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용 부분이나 현금 부분이 이를 제외한 담보를 이용한 매매라든가 CFD 이런 걸 매매하셨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만 견디면 어차피 증시가 반등이 나올 건데 그걸 못 견디고 이 장중 변동성이나 순간 일어나는 변동성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내가 시정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물론 손실이 많이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여 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또 공격적으로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로 전환되거든요. 안 되는 장에서 그렇게 신용으로 자기 고집으로 갖고 계시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가져가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연기금이 한 달 동안에 약 2조 3천억, 2조 3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국내 주식을 사겠다라는 것보다는 비중이 있어요. 비중.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끊어 가지고 2024년에는 전체 비중의 몇 프로 아마 15.4%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 14. 몇 프로를 또 가져가고 13. 몇 프로를 가져가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져 있는데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파는 거예요. 반면에 해외 주식으로 더 많이 산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국내 주식을 일부 매수하고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까지 요런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국내 주식을 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시장도 좀 사지 코스닥 시장은 안 사요. 오늘도 조금 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살 정도면 코스닥에 조금만 사줘도 지수가 이 모양 이 꼴이 나진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2029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연기금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공급 수급에도 상당히 안 좋을 거고 변력한다라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18%, 21%, 17%, 14% 계속 줄어들고 있죠. 요게 2029년이 되면 13%대까지 떨어집니다. 주식의 규모는 점점점 좀 더 뭐 큰 차이가 없는 게 연기금은 달마다 돈이 들어오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늘어나요. 그래서 운용기금이 환산해 보면 이게 3월 기준입니다. 1091조인데 지금은 1100조가 넘어갔어서 지금 실제 비중은 14.2%인데 이게 당초에 국내 주식 비중이 15.4%입니다. 연말까지 15.4%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은 33%거든요. 그런데 8월 달 기준입니다. 8월 달 기준으로 현재 13.2% 상당히 많은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해외 주식을 더 샀다는 얘기죠. 해외 주식이 34.2%. 원래 연말 기준으로 33%가 돼야 되는데 34%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말 기준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약 1.2%를 줄여야 되고요. 이건 이제 8월 말 기준인데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최소 1100조니까 2조에서 3조, 약 3조 원 정도 이상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국내 주식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사고 또 다음에 또 팔겠죠. 아무튼 목표 15.4%, 이 정도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면 15%까지 맞추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거지 우리나라 주식을 바닥이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여기 이제 과거에 나온 내용인데 2025년, 29년 중기 자산 배분이 이제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건데 어떤 식으로까지 얘네들이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국내 주식을 아예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투자를 하고 국내는 채권만 사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국내 주식 투자를 아예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13.4%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내 수익률은 5.5%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이 고갈된다. 그러니 점점 더 계속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수익률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금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한 번에 줄일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5년 동안 줄이겠다. 그래서 13%까지 29년에 13%까지 줄이면 계속해서 주식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게 맞는 거죠. 밸류 정책하고 그러려면 연기금이 사야죠. 그리고 연기금을 투자하는 거는 다 개인들의 자금이 연기금으로 달마다 4대 보험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국내 주식 시장을 먼저 살려야죠.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맞는데 자꾸 뭐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뭐 수익률이 해외가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에다가 100%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주식 팔아가지고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해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국민연금도 주식 팔고 나가는데 무조건 공매도나 매도 치면 쇼스 치면 먹는 거 이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과거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연기금이 뭐 팔면은 사주니까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이거 뭐 연기금도 팔고 나가고 투신 뭐 애들 돈도 없고 자산용사 맨날 단타 치고 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만 치면 돈 버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 수급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상법 개정안이나 뭐 이런 거 번쩍 하면 뭐합니까?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데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싶다는데 이게 문제죠. 이거를 누가 한번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외신인데요. 출산율을 보면 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24년 출산율이 0.68이에요. 한 명을 안 낳아요 아예.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5명, 4명, 3명 90년도도 뭐 1.5명 정도 됐거든요. 2000년도도 뭐 1.3명. 그런데 여기 들어서 이제 한 명이 깨졌어요.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0.68명. 여기 추세가 그런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0.5명까지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을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나라가 그 저출생 대책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20조 원 썼답니다. 20조. 10년간 20조 원을 넘게 썼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허경영인가 걔가 뭐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는 게 맞는 거죠. 20조 원을 썼으면 그냥 애 하나 낳았을 때 1억씩만 줘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0.68이 안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서 뭐 돈이 들어오는 이제 기금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 국내 수익률 요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해외 쪽에다가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놓쳐야 연기금의 고갈이 늦춰진다라는 이제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맞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해외 주식이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뭐 증시가 저평가돼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해외 주식들 보면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거 무섭잖아요, 사실. 워렌 버핏도 주식을 계속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지금 계속 비중을 늘려서 30%, 50%까지 늘려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폭락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걸. 여긴 제한폭도 없어요. 이거 빠지면은.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국내에 투자하면은 우리나라가 연기금이 방어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회상 가치 이상은 가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기업이 청산 가치보다 떨어지면 줍줍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으로 배당 정책을 써서 갖고만 있으면 배당 투자한다라 그러면 배당 투자는 언제 하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기업은행이 뭐 한 5천 원밖에 안 할 때 이런 거 투자하면은 평생 10% 배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 나왔을 때 배당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만약에 2008년도에 엄한 짓 안 하고 기업은행 같은 주식으로만 배당주로 쫙 깔아놨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은행 평생 10% 배당 받는 사람 많습니다. 요때 사갖고.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언제 하냐면 이 폭락 나왔을 때 진짜 주식이 완전히 뭐 코로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한 5%짜리가 8%, 10% 돼요. 이거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데 투자하겠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미국 시장이 무슨 일 때문에 아주 박살나갖고 우리나라 증시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락이 나왔다. 라고 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배당 주는 주식 있죠. 한 5% 이상 주고 안 망하는 은행주 같은 거. 대표적인 게 기업은행인데. 이런 거 사놓으면 되잖아요. 나라 거니까 안 망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투자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평생을 여러분은 연 10%의 배당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요. 좀 답답한 이제 수급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해외 투자 나가서 자꾸 해외 투자를 하면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국민연금도 달러 사서 투자하고 개인도 달러 사서 투자하고 그러니 우리나라 뭐 달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400원씩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도 좀 제재하고 여러 가지 좀 제재를 좀 많이 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살리는 이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 명태균 씨가 두산 에너빌리티 8만 원 간다고 얘기했대요. 참고하십시오. 그 이상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8만 원 간대요. 슈마시스, 짐바브웨에다 리튬을 뭐 광산한다고 이렇게 현장 사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뭔가 비슷하죠. 누구랑? 슈마시스 찾습니다. 시총은 2,400억이고요. 그 짐바브웨 얘기 나올 때마다 갑자기 올랐다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좀 이상하죠? 요즘 시장이 그래요. 뭐 트럼프 무슨 한마디,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그냥 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다음날 빠졌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먹을 것 같아도 실제로 들어가면 잠깐 오르다가 못 파면 물리고 이런 시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 나쁜 시장에서 여러분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저평가 수준이에요. 꽤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운데 삼성전자는 이 약간 음모론 가까운 얘기가 들려요, 사실은.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는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은 이제 뭐 대주주들 담보 부족 나온다. 뭐 그래서 우리 헐값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왕왕 돌려 갖고 삼성전자의 뭔가 특단의 조치나 뭔가 엔비디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 파는 세력이 이게 조금 좀 가마가 큰 그런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을 이렇게 주구장창 팔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면 지금 그래서 반도체 뭐 칩스법도 안 준다 그러고 뭐 IRA 2차 전지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고 물론 뭐 캘리포니아는 뭐 준다 그러고 하는데 아무튼 시끄럽잖아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철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화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선도 이게 겉으로는 화려한데 잘 보시면 이게 다 저가 수주라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이게 저가 수주 받아갖고 바보 같은 짓 했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면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도쿠가 없어요 지금. 도쿠가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 받아놓은 거 지금 3년 일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 안 남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갈 만한 섹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 변수가 좀 덜 취약한 거. 제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JIP라든가 엔터주라든가 네이버 이런 것도 움직이죠. 카카오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대변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가에 있고 통신주 같은 거 막 움직이잖아요. 내수주 이런 것들 U 플러스 뭐 KT 뭐 이런 거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시장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살려니 뭐 반도체 너무 시끄럽고 2차 전지 살려니 너무 변수가 많고 캐즘에다 그러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알테오전까지 막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갖고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다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통적인 내수주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해외 변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알테오젠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차익 매물이라 볼게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와서 좀 흔들렸다라는 정도지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옛날의 정책들이나 옛날에 1기 때 보면은 국제 수익률이 처음에는 막 올라요. 막 이렇게 오릅니다.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요.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로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채권을 발행해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또라이가 아닙니다. 겉으로 이제 막 세게 하지만은 한번 국정 경험이 있고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정책을 취하면서 가지 그리고 막무가내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IRA도 마찬가지고 pit스법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좀 세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얘네들 정책이 항상 질러놓고 협상하자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질러놓고 협상하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선이나 이 정도 선에서 얼추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닙니다. 대변수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간만 지나면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기업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뭐 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무고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의 노이즈 이런 거 뉴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흔들릴 때 야 이게 더 얼마에 더 싸게 사야 되나 다른 종목 그냥 헐어가지고 더 이거 사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요. 전 가장 확실한 종목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인 거고 그 돈이 뭐 1, 2년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여 년 넘게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좀 전초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잡아드리고 있고 계속 뭐 큰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알아도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흔들으니까.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그런 것들 좀 잡아드리고 끝까지 그냥
뼈까지 사골까지 발라먹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을 문자 주셔갖고 알려드릴게요. 여기 8283-5540 있죠?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설명 확인하고 일단은 무료방이 없어요. 자꾸 이제 주필승 무료방이라고 이렇게 사칭 사기 세력들이 있는데 무료방이 없습니다. 텔레그램이고 카카오고 무료방이 없어요. 유료방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도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할인도 22%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평생 함께하겠다라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당해봤잖아요. 트럼프 시기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이 나오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만 나오지만 저는 사실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좀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올려드렸지만 이번에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 매긴 것도 마약을 그 이민자들이 그쪽을 통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오니까 마약을 막기 위해서 니네가 그 이런 사람들 그 차단을 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본격적인 뭐 뉴스에는 뭐 관세 전쟁이 시작했다 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니네가 막어라. 막으면 내가 풀어줄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내놔라. 그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장벽을 막았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자기 돈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니네가 막든지 니네가 결단을 해서 안 하면 관세 매기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생각하는 그런 관세 동맹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관세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아라 니네들이. 그러면 관세는 언제든지 풀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로만 이제 협상의 전략상 그렇게 하는 거지 상당히 현실주의고 합리적인 기업가 출신입니다. 아시겠죠? 한국도 뭐 미리 겁먹고 있는데 그렇게 겁먹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너네 안 도와주면 너 중국하고 손잡는다. 러시아 손잡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금의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너무 하루하루 가슴이 콩닥콩닥 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콩닥콩닥 뛰실 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노이즈나 시간이 지나가는 진통이다, 성장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언제든지 채권 수익률 보시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